많은 60대 이후 남성들은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순간 몸이 갑자기 가볍게 떨리는 느낌,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땀이 더 많이 나는 것,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혹시 저혈당이면 어떡하지? 중간에 멈춰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무리한 활동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용히 물러납니다. 애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욕구가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내가 아직 몸을 통제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가까워지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 혈당 수치를 모르는 데에 있습니다. 당뇨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뇨는 평균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제가 안전한지, 언제는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는 멈춰야 하는지. 60대 이후에 중요한 것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혈당은 어느 정도가 안전한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안전합니까? 200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복 혈당이 90에서 130mg DL 사이이고 식후 혈당이 180을 넘지 않으며 하루 동안 급하게 오르내리지 않는다면 몸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해 두시길 바라는 것은 130이나 180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250이 되어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150이었다가 같은 시간 안에 60까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몸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위험을 만드는 것은 가장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큰 변동입니다. 혈당이 심하게 흔들리면 심장은 계속 조절해야 하고 혈관은 빠르게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하고 신경계는 자극을 받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보다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활동을 생각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 혈당은 정말 안정되어 있는가? 먼저 안정입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십시오. 왜 저혈당이 고혈당보다 더 위험한가?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높아지는 것만 걱정합니다. 오랫동안 높으면 신장이 손상되고 눈이 나빠지고 혈관이 망가진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년에 걸쳐 쌓이는 위험입니다. 몇 분 사이에 몸을 가장 빨리 흔드는 것은 저혈당입니다. 혈당이 70mg/dL 이하로 내려가면 몸은 즉시 경고를 보냅니다. 손이 떨리고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고 눈앞이 흐려집니다. 더 떨어지면 의식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혈당은 서서히 해를 줍니다. 저혈당은 즉각적으로 위험합니다. 몸이 가볍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평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전에 인슐린을 많이 맞았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하루 동안 이미 많이 움직였다면 저혈당 위험은 더 커집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은 불안으로 인한 두근거림과 매우 비슷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몸이 불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이 급격히 약해진 뒤에야 알게 됩니다. 문제를 만드는 것은
활동이 아닙니다. 인지하지 못한 저혈당입니다. 2. 준비한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할수록 더 안전해집니다. 그날 혈당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가볍게 드십시오. 그리고 사탕이나 단 음료를 곁에 두십시오. 60대 이후에는 강함보다 주도적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당뇨와 기능 저하. 많은 분들이 안 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작은 혈관에 영향을 주고 신경에 영향을 주고 감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옵니다. 처음에는 조금 느려진 느낌입니다. 반응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고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안 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뇨는 그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혈당 조절이 여러 해 동안 좋지 않았다면 혈관벽은 점점 탄력을 잃고 혈류는 느려지고 신경 신호는 약해집니다. 그 영향은 기능과 감각에 직접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뇨가 능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절이 나쁠 때 기능 저하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혈당을 잘 관리하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여러 달 안정되어 있고 큰 변동이 없다면 오랜 기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0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느끼면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반응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몸은 혈관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심리의 영향도 받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혈관만이 아닙니다. 자신감과 관리가 함께 결정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40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균형을 지키면 됩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3가지 안전 원칙.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올바른 준비입니다. 당뇨가 있다면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미가 모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원칙. 혈당이 낮을 때는 그거부리 데이 더마 누구 여거부리 더마 시작하지 마십시오. 90mg per 데시리터 이하라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먼저 가볍게 드십시오. 작은 빵 한 조각 또는 우유 한 잔. 손이 떨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이미 안전 범위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먼저 안정입니다. 그 다음이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 원칙. 강한 인슐린을 맞은 직후에는 피하십시오. 그 시점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몸은 저혈당에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다 균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현명함입니다. 몸이 아직 흔들릴 때 한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원칙. 항상 대안을 준비하십시오. 주머니 속 사탕 하나, 가까운 곳에 단 음료 한 병, 그리고 내 상태를 이해하는 곁의 사람. 이것은 자신감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만듭니다. 안전은 밖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준비에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을 잘 관리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무리, 인식 정리 및 안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가 위험하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네 제 피에 필히 이를 내 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 가, 당뇨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상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뇨가 가까워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는 관리를 요구할 뿐입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준비되어 있고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면 60대 이후에도 일상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40대와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더 잘 관리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계를 결정하는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관리 수준이 그 한계를 결정합니다. 오늘 당뇨와 함께 살고 있고 아직 마음에 남은 의문이 있다면 혼자 두지 마십시오. 댓글에 점 하나나 짧은 질문을 남기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구독하셔도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질병을 피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더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